우리 아이덴티피케이션 얘기를 좀 하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의 한 가지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어떤 과정, 이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상 속에서는 분석가의 머리 모양을 변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내담자는 그 비슷한 머리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옷을 비슷하게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매너리즘이나 어떤 말하는 모양이나 여러 가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의 어떤 측면들이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 동일시한다 하는 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은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처럼 행동한다. 누구처럼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과 어떤 측면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행동이나 과정을 이제 동일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일시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 행동 속에 드러나죠. 엄마가 손짓하는 대로 아이가 손짓 따라서 하기도 하고 웃으면 따라서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원숭이를 우리가 뭘 한다고 원숭이가 따라하기의 명수잖아요. 이미테이션이죠. 근데 사람도 처음엔 이미테이션을 하죠. 근데 이미테이션이 좀 더 발달한 게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행동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의 그런 행동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라하기를 하죠. 그래서 언어를 얻는 과정도 다른 대상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동일시함으로써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피지컬 매너리즘이라는 것도 어떤 행동 부모가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것들을 보죠.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가끔은 내가 왜 내 안에서 자기 엄마를 보기도 하고 아빠를 보기도 하죠. 애들이 울고불고 하는 이런 광경을 어떤 또 아이들은 이런 것을 완전히 억제해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표현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어떤 경우에는 양육자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동일시가 한 경우도 있겠죠. 아까 어떤 경계가 없는 집안의 경우는 어때요? 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경계가 없이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양육하는 그 대상이 아이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 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집안 전체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모두가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교수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이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교육한다는 그만큼 어렵죠.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그냥 한 시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아마 초기에는 우리가 이 동일시하는 것이 쉽게 드러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거의 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동일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게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게 안나 프로이드의 저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공격자와 동일시라는 얘기인데요. 어쩌면 공격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공격적인 에너지가 부착되어 있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얘기, 동일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또 한 경우는 또 우리가 러브 리레이션십으로 사랑 대상을 우리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공격자의 동일시뿐만 아니라 사랑 대상과의 동일시도 일어나죠. 그래서 공격자의 동일시는 어때요? 자기에게 공격적이고 자기를 침해했다고 느꼈던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또 잘 일어나는 경우는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느꼈던 그 대상이 가지고 있던,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느꼈던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또 자기가 동일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떤 방어적인 기능도 해요. 아까 아이덴티티 위드 어그레서 같으면 어떤 방어적인 기능인데, 방어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인격을 형성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비가 제비집을 지을 때 재료가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마을 저 마을 가다가 제비가 필요한 것을 집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비집을 짓는데 그 주변의 환경에 좋은 재료가 있으면 든든한 제비집 지어지겠지만 재료가 조악하게 되면 이 제비집도 별로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 발달 과정의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어적인 측면의 동일시도 있지만 자기의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공격자와의 오히려 동일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의 동일시는 자기의 이고나 셀프를 형성하는 과정,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일시라는 얘기죠. 누구와 동일시를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이고가 인리치먼트가 일어난다는 얘기. 이고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나쁜 쪽일지 좋은 쪽일지는 모르지만 집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이고가 더 커지겠죠. 동일시를 통해서. 동일시를 통해서 이고가 성장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하게 보는 걸, identification이 the lost object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잃어버린 대상과의 동일시죠. 잃어버린 대상과의 동일시가 우리가 mourning이라는 개념, 이것도 내가 한국말을 잘 잊어버리는데, 애도. mourning이라고 하는 것과 디프레션, 모닝 앤드 멜랑콜리아라는 논문을 프로이드가 썼죠. 여기서 모닝과 디프레션이, 멜랑콜리아라는 심한 디프레션을 얘기를 해요. 심한 우울증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대상을 애도하는 것, 애도와 우울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떠면 애도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잃어버렸지만 자기 이고는 데미지를 입지 않은 거를 모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느낀다. 그러면 이걸 자기 안에 인터널 아브젝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널 아브젝트하고 동일시가 일어난. 그렇게 되면 동일시가 일어났는데 내적 대상과의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면
이 내적 대상은 자기의 일부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귀중한 대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 사랑 대상, 잃어버린 사랑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것은 또 어때요?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자기를 버린 것으로 느낄 수도 있죠. 그게 이성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죠. 예. 저 하나 케이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예, 될까요? 그래요. 예. 이분에게서는 신체 접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미닝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아버지를 애도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마음속에 동일시가 일어났어요. 근데 항상 사랑 대상은 미움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러브 앤 헤이트는 항상 앰비벌런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또 한편에 나를 실망시키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얘기 항상. 그런데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대부분 어그레션이에요. 떠난 대상에 대한 증오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모든 짐을 맡겨놓고 떠난 대상이잖아요. 대상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 증오가 아주 심각한 사람, 공격성이 심한 사람은 이 마음에서 이걸 정리를 못하면 이 내적 대상이 자기 안에 형성되는데 이 내적 대상과의 어그레서하고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자기가 떠난 대상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 있죠. 그 이전에 어떤 면에서는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에디퍼스 컴플렉스가 극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아버지가 이 사람의 첫사랑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것이잖아요. 예. 어머니는 또 공주잖아요. 예, 공주예요. 이 공주인 어머니하고 경쟁해서 아버지를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상황에서 아버지를 차지할 수는 없는 한이 또 숨겨져 있을 수 있잖아요.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사랑 싸움에서 획득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대상은 페어벤식으로 얘기하면 텐탈라이징 아니면 익사이팅 아버지들 유혹하는 대상이에요. 유혹하는 대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대상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대상인데 결국 사랑을 안 해주는 대상이 리젝팅 아브젝트라는 얘기예요. 리젝팅 아브젝트는 리비디널 이고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엔티 리비디널 이고가 우리한테 형성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유혹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그 아버지를 좋다고 하는 내 마음에 대한 내 마음의 한쪽에서의 분노가 있다는 그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페어벤식으로 얘기하면 엔티 리비디널 이고가 리비디널 이고 자기의 아버지를 쫓아가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를 유혹하는 아버지라는 대상 이거 자체 둘 다를 공격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우울로 온다고 심한 우울로. 그리고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떠난 대상인데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사랑 대상이었지만 사랑해주지 않았던 대상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적 대상이 있다. 근데 이게 나의 어쩌면 사랑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엄청난 증오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증오의 대상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오의 대상을 공격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뭐라고 부를지 아까처럼 엔티리비널 이거라고 부를지 슈퍼 이거라고 부를지는 그건 학자마다 달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면화됐다고 한다면 내면화된 아버지를 공격한다 한다면 문제는 내면화된 아버지하고 내가 분리개별화가 충분히 돼 있으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 대상만 공격하면 되는데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인격과 융화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동일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대상이라고 하지만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대상이 된 거죠. 내 인격의 일부인 것처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보통 모닝을 잘 못하면 심한 우울로 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잃어버린 대상의 좋은 점을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좋은 대상으로 인터널라이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항상 그려지고 한다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부모님이 자기의 내적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품을 그대로 동일시해서 자기가 부모님처럼 이렇게 좋은 인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많은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맞다고 봐요. 대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맹모 삼천지교에서 나오는 교훈은 이 사람은 인바이러먼트를 봤잖아요. 시장에서 아이를 교육시킬 수 없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 우리가 어린 시절은 부모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죠. 그 뒤부터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내 좋은 선배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행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사람들 사회 속에서 자라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럼 어그레시브한 사람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 대부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죠. 그러니까 이상화할 대상들, 자기가 닮고 싶은 대상들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대상을 가지지 않은 사회라고 하는 게 비극적인 사회죠. 롤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죠. 롤 모델은 단순한 모델이 자기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들이에요. 그 사회가 그런 재료가 풍부하지 않은 사회라고 하는 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죠. 그래서 동일시라는 것은 우리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인격의 발달 과정에서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육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 성장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좋은 환경, 좋은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이가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